일단 물리 올림피아드 설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설명을 하시고 원장님 정발원님 모셔가지고 전체 정리하시고 해서 오늘 순서를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올림피아드 담당 강사 조태환입니다. 우선 기도 하는데 차도 많이 막혔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물리 올림피아드 우선 순서는 데뷔하고 그 다음에 분석, 올해 대회 분석, 그 다음에 강좌 안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 올림피아드 데뷔에 한번 간단히 다른 과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은 처음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역학, 천체역학, 유체역학, 충돌, 풍물선, 회전역학, 열역학까지가 역학이고요. 그 다음 상대성, 회로이론, 그 다음 전위,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 축전기, 교류, 파동 성질 및 광학, 그 다음에 빛과물질 이중성, 여기서 현대물리 들어갔는데 현대물리랑 그 다음 응용물리 해가지고 기초양자를 응용해서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이런 거 응용까지, 활용까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실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정의 물리원, 물리2랑 일반 물리 1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학, 물리원, 물리학2 같은 경우는 2015년 개정 과정인데 그 과정 이전 것도 좀 포함돼요. 그래서 일반 문제 갖고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얘를 갖다가 나중에 한 다음 영재교 쪽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영재교는 사실 이보다 많이 빠져요. 영재교는 어쨌건 간에 준비 과정은 중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용, 활용, 이해도, 그 다음에 추론까지 들어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단원 자체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에서는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사실은 문제 푸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 형태나 아니면 답을 단답으로 어쨌건 객관식으로 찍어내는 데 반해서 영재 같은 경우 서술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혹은 설계를 해야 돼요. 문제 설계해서 그에 대한 서술을 해내고 혹은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좀 패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난이도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재가 계산적인 물리올림피아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애들이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는 영재가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영재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올림피아드하고 비교했을 때 고등 선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올림피아드 일반적인 과정은 똑같고요. 그냥 우리가 고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보시면 약간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거기에서 세부 과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힘과 운동 같은 경우가 올림피아드에서는 힘과 운동 법칙, 그 다음 운동 방정식 활용해서 뭐 연속도래나 그런 복합도래까지 다른 데 반해서 기본적인 고등 과정에서는 힘과 운동의 힘 종류도 다르지 않나요? 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있다 정도, 탄성력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갖다가 활용하거나 운동 방정식을 복합 형태의 연립 방정식 쓴다든지 이런 식까지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원명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다르고요. 똑같은 역학이지만 여기서 일과 인류를 다른 데 반해서 고등 선행 과정은 인류는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1문제 푸는 방법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고등 선행 과정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 선행 과정 갖고서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완전 다르고 보통 선행 과정 같은 것도 간단하게만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머님들, 학부형님들께서 나중에 올림피아드 한 다음에 영재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영재 대비라는 데 있어서 어떤가라고 해서 고등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재 대비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 많이 달라요. 이게 올림피아드 대비 갖고서 영재를 진입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고등 과정 갖고서 영재 쪽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저기 여러 가지 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 물리에서 마찰력이나 이런 걸 심하게 다루지 않는데 지금 영재 쪽에서는 좀 세게 다뤄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좀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다 하는데 반면 마찬가지로 유체학이 교육 과정 지금 8차 개정 과정에서 고등 물리에 빠져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영재교에서는 유체학학 같은 게 꽤 중요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입시에는 8개 영재가 다 나왔어요. 유체학학 자체가. 단지 주밀 과정에 부역이라는 말 2글자가 있다는 거 이유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해결 못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회로 같은 경우에서도 고등에서는 그냥 물리에서 간단하게 오형식의 회로도 분석 수준인데 실제로는 영재에서 나오는 거는 전위에 대한 복합회로 분석해서 필요 법칙이나 식성 법칙까지 다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다이오드 집어넣고 막 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서 그냥 영재로 한다고 오시는 사실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원투만 그냥 해보고서 선행하고 오시는 분인데 왜 배웠는지 왜 배웠는데 왜 우리가 모르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원래가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는 거의 물리트 끝자락에 있는 분인데 사실 렌즈 광학 쪽은 역시 영재에서 중요도가 한 20% 이상 가져가요. 물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 대비를 비교하게 되면은 실제로 영재교를 생각하신다면은 고등물리 선행 쪽이 아니라 올림피아드를 하신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 자체는. 이게 과연 영재 대비가 과연 영재 올림피아드 대비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영재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당연히 물리2도 거의 안 하고 사실은 거의 일반 물리랑 전공 물리를 거의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부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2에 시작해갖고 고급물리, 일반 물리까지 간 진행 과정. 그다음 과학중점학교 뭐 경기나 중동고, 서울고 이런 애 같은 경우는 고급물리 과정까지 정도예요. 그 다음 자사고 가게 되면 역시나 자사고의 경우에서도 물리원2를 빠르게 가고 고급물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과정상에서 영어로 된 역시나 물리 과정을 배워서 외국 대학 진학까지 하는 게 자사고 패턴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 일반고는 그냥 선택에 따라 물리원2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면 없겠지만 물리2 같은 경우는 서울 됐을 때는 기본 교과 과정이 꼭 돼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게 안 돼서 원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정은. 그래서 지금 물을 준비 과정 자체는 나중에 어느 쪽을 가더라도 사실은 되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리대회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물리대회 학생 성적표 예시예요. 이번에 나왔던 성적표인데 지금 최근 물 응시자 수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3,000명대에서 장조금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 수 변동이 약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작년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1,900명대까지 올해도 1,700명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 번은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본 영향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학생 수 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는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도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재 대비하면서 올림피아 대비를 좀 소홀하게 하는 애들이 올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영재 반에서 해서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성적표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은 총점은 아시겠지만 3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맞았을 때는 1점, 틀렸을 때는 마이너스 0.25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그냥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성적표 보면 끔찍한 친구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2.25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자신을 믿고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이 나한테 어떤 뜻을 줬구나 생각해서 쓰는데 마이너스 2.25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평균 보시면 7.74예요. 이게 1년 이상 준비한 애들 평균이에요. 3점 만점에. 근데 그럼 저 아이들은 과연 7문제, 8문제 맞췄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문제 이상은 맞췄는데 감점 사항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나 준비 안 했는데 나 태어날 때부터 물리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보는 친구. 그다음 물리원 물리2 과정을 갖고 올림피아드 준비 안 했는데 본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영재 대비에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서 5점 맞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물리원2만 해보고서 한번 가봤다. 그런 친구들까지 있어 평균을 깎아먹는 경향과 중1인데 혹은 초6인데도 한번 가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 있다 보니까 평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친구의 속차는 지금 1762 저기 보시게 되면 응시는 1744 돼 있는데 이 성적표는 1761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응시를 하겠다고 응시한 애들은 1760인데 이게 부정행위로 걸린 거예요. 화면을 켜놓고 시험을 봐요. 화면을 켜놓고 시험 보니까 시험 인정 못 받은 거여서 갖고 실제로 올림피아 대회에서는 실제 응시자 수는 1744를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안 오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부정행위에서 날라간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444등을 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올해 수상자 수는 443명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다음도 있어요. 되게 가슴 아픈 친구긴 한데 못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좀 그래도 참가상 정도 만족해야 되는 좀 가슴 아픈 친구긴 합니다. 그다음 문항수 분석해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19년 정도까지만으로 어느 정도 역학은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학이랑 어느 정도 연력학까지 갔다가 2020년도에서는 갑자기 연력학을 갑자기 되게 크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역학하고 전자기 쪽에
주력으로 바꿔버리고 나머지를 되게 가볍게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과정 보시면은 우리 올림피아드 데뷔할 때 당연히 역학이랑 전자기가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문제 유형의 발전 형태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나오는 문제는 야 이건 죽겠다 싶은 킬러 문제가 원래 하나나 두 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에.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존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개념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계산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풀 수 있음 정도. 물론 이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게 된다면 가능한 수준으로 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1교시예요. 역학 천체 물리가 1교시 15문항, 2교시가 전자기 연련상 광합해서 15문항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럼 역학 13문항에 여기 연력학 이런 식으로 하나가 좀 중복된 형태가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계산력 문제 둘 다 이제 계산력하고 이해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성적표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력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정도의 수준에 딱 봐도 이 공식 써서 풀면 돼 이라는 수준의 문제, 마치 우리 수학 경시에서도 보게 되면 앞에 주는 문제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제 수인 거고, 그 다음 이해력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인데 물리는 수학이랑 다르다 보니까 개념 이해가 정확히 됐는가, 소위 말하는 수능력, 기억력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 보면 디귿은 계산인데 기억력은 개념 이해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은 관성과 관성의 법칙 다른 걸 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자체도 일도 보면 알짜이면 일, 왜 비보존력이 아닌 보존력이 아닌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한 일인지 분리해서 제대로 고르고 있는가, 그래서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광학이나 연련상에서 이해력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돼요. 개념을 모르면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문항수가 조금 더 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킬러 문제예요. 이 추론 능력 문제 형태들은 간단히 생각하면 원칙은 중등 올림피아드인데 따라서 단순하게 전자기도예요. 호일의 감수가 나와 있고 면적을 알고 그에 따라서 자체 유도 계수, 그 상태에서 원래 문제를 풀었는데 그걸 응용해서 자체 유도 계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자체 유도 계수는 하여튼 물리학 2에서도 살짝 언급되고 1번 물리로가 나와요. 근데 이론적으로 중등 과정에서 발전시켜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이죠. 안 해, 못해요, 사실. 근데 이것도 배운 아이들이 되는 거긴 한데 그걸 갖다가 가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응용해서 풀 수 있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냥 상황을 주어지고 이 상황을 주어진 거 갖고서 내가 어떤 공식을 썼는지 먼저 써야 되는지 찾아요. 그걸 갖고서 운동방정식 같은 걸 세워내고 그 다음 그거를 그래프로 풀 건지 아니면은 방정식으로 풀 건지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작도 형태로 풀 건지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푸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어렵긴 한데 추론 능력이 우선 가장 어려워요. 선행에 너무 이쪽이 강하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해결력은 오히려 이런 얘기 좀 이상하지만 대학교 논술에 가까운 거기에서 그걸 탈탈 털어서 명료하게 만든 형태 정도 수준으로 이거는 아이들이 아예 식을 뭘 쓸지부터 접근법부터 생각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수상급 말씀드리면 지금 좀 짜졌어요. 지금 보면은 31% 정도 주고 35% 정도 상을 주고 25% 정도 줬는, 이렇게 해서 3번에 갑자기 25%가 줄었어요. 응시생수는 줄었는데 수상자도 같이 줄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최우수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1%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동점자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1%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최우수상까지 해가지고 보통 3% 가까이 주려고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은상도 비슷하게 갔는데 동상하고 장려상에서 되게 안 줬어요. 아마도 이제 등수를 딱 나열했는데 실제 이 정도 실력 갖고선 수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최우수상 21명? 그건 오히려 많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인가 6명인가 가긴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 물리의 기본 형태까지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스터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 입시학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상 장려 같은 경우는 우선 물리학 정과정 수준 반영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역학 전제가 제일 많잖아요, 비중이. 그 비중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제외한 부분은 물리학 원칙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 기본 경식 기출 형태나 수능 중급 정도의 문제풀이, 수능 기출 문제를 줬는데 모음집을 줬는데 거기에서 19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수능에서 19번, 20번이 어려운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 정도는 탈탈 털어서 풀 정도, 그 정도 수준 아이들. 그 다음에 사치연산,
많이 틀려 생각보다 아이들 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사칙연산까지 정확히 되는 친구들이 동상 장려까지 해서 약 25% 정도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상이나 은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연계 일반 물리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임용 문제들이 있어요. 임용 문제, 경시 문제 저희가 다루는데 그게 비슷하게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아까 문제 해결력 문제 그쪽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과 전자기뿐만 아니라 광학 현대물리까지 마스터한 친구들. 이게 엄청난 현대물리라고 해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제일 어려운 거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기본적인 어쨌건 사칙연산제예요. 적분 미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친구들. 따지하고 실수 안 해. 요건 플러스죠. 요건 당연해. 요거까지. 한 친구들이 금상, 은상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우선 어떤 경우냐? 다운교육 준비한 친구들. 이 수치가지고 다운교육과 준비까지 됐다면 최우선은 당연히 가능하죠. 요 대목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영재교 같은 경우에 합격자 수 800명 내외인데 여기에 443명 걸려요. 여기까지 된 애들은 영재교에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물론 수학이 된다는 전제긴 해요. 제가 뭐 물리긴 하지만 수학이 공식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되면 충분히 아까 444등인 친구 그 성적표 가능해요. 충분히 그 친구도 가능해요. 444등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내 말씀드리면 우선 제 강의는 물리학 원어는 총 2권으로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우선 2권으로 된 이유는 하나는 상당히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서 애들 힘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책 같은 경우에서 요걸 갖다가 짧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접근이 잘 되고 풀고 나면 뭐 했다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책은 사실은 뭐 아마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없을 건데 개념 정리, 기본 문제, 실력 문제, 학습과제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개념 정리 사실은 되게 가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다른 과학이랑 달리 개념에 집중하고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 자체가. 여기를 갖다 막 줄치고 외우고 막 이래서 다시 복습하고 난 물리 못하지? 다시 복습하고 이런 거가 되게 좋지 않은 거 중 하나거든요. 외워도 못 풀어요. 어차피 물리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선 기본적인 필요 공식이랑 그다음 개념 정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 문제는 사실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까 했던 우리가 계산형 문제 있잖아요. 계산형 문제의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력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아까 문제 해결력 문제까지 포함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습과제는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20문항 매번 20문항이에요. 아이들 점수를 그냥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채점하면은 보통 목표 점수는 평균 50이에요. 선생님 다 맞게 해주면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이 좌절하시고 전화 많이 하시는데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 되게 쉽게 해서 90점 이상 나오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물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사칙연산만 해서 풀게 되는 문제를 모아놓으면 되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배우는 게 없어요. 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은 그 문제 다시 안 봐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확인을 하지 동그라미 쳐 있는 문제부터 확인 안 하거든요. 차라리 틀리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그다음 사고가라는 개념. 또 하나 사실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못 풀어요. 풀어봐라고 시간 줄 거예요. 전 문제 강의하면서 풀어봐라고 하는데 기대는 뭐냐면 푸는 애가 있으면 걔는 진짜 잘하는 거고 못 풀어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에 따라 내가 논리를 갖다 넣어줄 테니 로직을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거는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푸는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 접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과정을 계속해도 어머님들 중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시냐면은 상담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도 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브릿지 과정에서 여러 개 반 중에 최상반에서 항상 100점 맞았는데 왜 여기에서 애가 15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올라가고 있었어요. 15점, 20점, 40점 계속 올라가는 친구인데 어머님한테 칭찬해 주시라고 했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100점을 맞았으면은 아마 다른 많은 친구들 100점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 테스트 저도 이제 하루에 10문항씩 보는데 테스트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0점 때부터 사실 100점 때까지 포진돼요. 100점이 나오면 다음 시험 어렵겠네요. 100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확실한 실력 분류가 돼요. 근데 다 쉽게 해가지고 저는 90점 이상 나와버리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 안 돼요. 어차피.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다 복습을 하고 아까 그 친구는 성적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저희랑 수업하게 되면 동영상 녹화가 되는데 요청하셔갖고 동영상 다시 보세요.
그리고 메가스에 들어가서 다시 이름 다시 봐요. 그럼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패턴을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학습 물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리는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런 거 같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그런 문제의 형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칭찬해줘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물리는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알았을 때, 이게 수학이 아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서도 문제 풀었을 때 기쁨 같은 형태 있잖아요. 그리고 희열을 느끼면 아이들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물리도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치이는 것보다는 풀어서 알았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성적은 모의고 시험을 봐도 시험의 경우에 평균 40점 정도로 만들어요. 애들은 계속 좌절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답을 모르면 안 쓰는 게 뭐예요. 찝어서라도 점수를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차라리 깔끔합니다. 물론 곤란할 때도 있어요. 10문제인데 4문제 써서 내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더 깔끔하고, 또한 나중에 물리 복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수업하자마자 복습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물리 공부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5점 복습하면은 본인이 사고에서 그 문제를 풀거나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했던 걸 되새김질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 아니에요. 한 4, 5일 정도 텀 두고서 그 다음 복습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더 어차피 늦게 해요. 숙제에서 다음 주에 갖고 와 그러면 다음 날은 친구 없어요. 바로 전날 하죠. 저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다행인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과탐에서 과학에서 다른 과목과 달리 물리 같은 건 조금 시간 텀을 주고서 오히려 복습하게, 개념이 약하다면 그거는 하는 건 괜찮은데 선생님이 했던 문제 다시 다루는 거, 틀린 걸 다시 보면 괜찮아요. 근데 했던 문제 다시 다루는 것만큼 시간 텀이 있어야 잘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는군 하고 복습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처음에 하는 이 물리는 당연히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점수는 안 나오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걸 계속 풀어나가면서 실력 높이고 지금 과정 지나고 물리학도 지나고 또 심화 물리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약간 이런 말 뭐하죠? 물리 변태가 돼서 이제 좀 좋아해주면 그때는 물리는 충분히 좋은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우선은 1차는 개관했어요.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우선 물리학에서 1권, 2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학선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이번 주 종료하는데 연력학 승대성 원리 하고 나면 2권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차 기간은 이번 10월 17일 날 2차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차 개강은 이제 11월에 있긴 한데 진행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개강할수록 나중에 최종 단계 상에서의 준비 여력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압축해서 수업을 하지 않거든요.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단계 심화물리 과정이 좀 가벼워지게 돼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정 자체에서는 뭐 실제로 특이한 현상 중에 초륙이 의외로 중등물리, 기초물리 이사를 써왔는데 초륙 학생들이 잘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초륙 학생들은 즐겁게 와요. 그래서 와 가요. 뭐 이런 친구들이 더 잘하거든요. 아직은 즐길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중2 친구들도 가끔 오긴 하는데 중2도 와도 돼요. 중2 친구들은 통상 좀 늦게라도 영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과거 쪽을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 제일 이상하지만 좀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두워요, 분위기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건 중1이긴 합니다. 중1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 종료할 때는 테스트 진행하고요. 일부러 이거는 매일매일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단원이 내용이 오래 가죠.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보는 시간도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들한테 선물인 척 테스트 안 본다 그러면 와 이러지. 사실 조사모사인데 나중에 2번 보죠 잘못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고 절별하고 당연한 일이고, 수업한 다음에 그날 수업한 거 좀 귀찮겠지만 좀 장문에 제가 문자를 매번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어떻게 나가는데 애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애들 되게 못했으니까 혼내진 그래도 말아주세요. 그래도 응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제가 문자 보내요. 특이사항 있으면 역시나 문자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저도 영재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하면서 영재 단원 쪽은 기출 문제도 약간 일부러 던지고요. 그쪽은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영재 쪽으로 왔을 때 정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강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영재 쪽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역학전자기가 주력이어서 어차피 이쪽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이번에 시작하게 된 2차 개강 기준입니다.
2차 계약 기준에서는 10월 셋째 주에서 1월 넷째 주 하고 나면 설이에요. 설 한 주를 쉬고 그죠. 그 다음에 물리 2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6월 8월에서는 물리 심화 과정과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8월에 일단 얘는 내년까지 발표 안 나긴 했지만 보통 8월 셋째 주 요즘 기준이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저희는 곧장 영재반을 개강을 해요. 그럼 영재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배웠는지 이제 레벨 분리하겠죠. 근데 아마도 이 정도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다 상반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저희는 수학과가 아니라 현재 여기서는 수학과 아니라 과학과이다 보니까 과학 기준으로 애들을 다들 분리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은 물류학이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영재 쪽에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가 영재 준비를 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8월에 마지막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8월에 합격자만 물리 들어가서 나 합격했어 하면서 막 다니면 돼요. 그런 다음 끝나고 나면은 합격자만 물린 다음에 최종 단계 영재가 고급물리, 일반물리, 전문물리 다 들어가요. 끔찍하긴 한데 이게 학교별 좀 달라요. 영재기 8개 학교 중에서 인천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일반물리 끝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2년 동안 하는데 거기는 1년 만에 일반물리 끝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냥 영재 대비만 거꾸로 얘기하면 영재 대비 물리만 하고서 어떻게든 막 해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 다시 좌절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반물리라는 건 사실은 오히려 올림피아드에서 배웠어요. 그 기반이 돼 있는 친구들이 영재 패턴의 일반물리는 접목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합격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 과정은 사실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합격했다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좌절해버려요. 사실은. 1년 만에 나간다는 게 대학생들도 보통 1년 만에 나가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1학년 때 끝내버린 학교들이 존재하고, 더구나 아시겠지만 대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 영재는 영어로 수업해요. 그래도 그냥 하더라고요. 잘 어떻게 단어가 좀 쉬워서. 어쨌건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놓은 과정 자체는 사실은 올림피아드라는 과정이 올림피아드 수상뿐만 아니라 영재 대비 플러스 합격했을 때 과정이 밑바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걸으면 박수 치고요. 그리고 말 못하다가 말하면 박수 치고요. 그러다가 영화관 가서 영화 초반에 좀 어느 정도 물론 영화가 제일 많이 혼내긴 하는데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듯이 물리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웠는데 못했다의 개념을 중요하지 않고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으로 좀 더 아이들 응원해 주시면 물리가 초반에 못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올라가면서 기쁨을 알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랑 중일 부모님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초 부모님들이랑 중일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과학 같은 과목은 사실은 수학에 비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과학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만큼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수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 3일, 주 2일을 갖다가 6년 동안 해도 못하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 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만 시키시면 과학은 반드시 보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사실 과학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켜본 부모님들이 다 아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재고 대비반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화우를 중학교 1학년 때 다 끝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죠, 화우를.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화우를 다 끝냈어. 그리고 1년 동안 화학을 안 했어요. 왜? 화학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은상인가? 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리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온 거예요. 입학고사를 봤네요. 입학고사를 봤는데 평균 이하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화학을 해서 은상 받고 뭐 금상 받고 그러면은 애들이 과학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자기의 지적인 어떤 역량보다 상위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면화되지 않으면 1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먹는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과학은 스케줄을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초육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초육 부모님들이 스케줄을 짜실 때 과학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만 시키시면 영재고를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이렇게 그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것만 스케줄을 안 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물리보다는 화학이 쉽대 그래가지고 화학 공부하고 1년 동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물리 해갖고 1년 동안 시키시고 이러면은 나중에 영재고 대비반에 딱 들어올 때 화학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지적인 역량에 맞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그냥 물리원이나 화원 정도를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시키셨으면 그 정도면 중학교 1학년쯤 여름방학 됐을 때 아주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근데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공부를 반드시 시키셔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영재고나 이런 우리 특목고 우리가 영재고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물리하고 화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을. 내년 중학교 2학년 딱 들어왔을 때 중2 딱 들어왔을 때 물리나 화학 중에 둘 중에 적어도 한 과목, 뭐 두 과목을 다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한 과목 정도 물올이나 화오를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물올이나 화오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투 정도 수준에서 좀 공부를 했다. 아까 우리 이선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올이나 화오를 했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화원하고 화투를 쭉 끌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은 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영재고 반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학교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를 또 꾸준히 시키시면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생물지학 교과생지를 꾸준히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죠?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건 4시간, 보통 저희들이 물원이나 화학은 4시간짜리로 가는데 원투 과정은 3시간짜리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를 짜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뭐 이것만 시키고 나머지 놀란 뜻이 아니라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은 영재학교를 갈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물올이나 화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연간 7,000명 정도 됐거든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연간 7,000명 중에 800명 정도가 영재고를 입학하는 시대였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어려워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이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올해 물올 화올 인구가 아까 인원 보셨죠? 물올이 1,700명, 화올이 1,700명 정도, 합치면 3,400명 정도인데 중복되는 게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그리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실질적이 돼서 물올이나 화오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재고를 대비하는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서고 준비하는 애들이나 일반고 상위권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화오를 준비하거나 물올을 준비하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에다가 물올 화오를 겹치고 막 이러니까 영재고 대비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시고 그냥 화원투를 하는 거 또는 물원투를 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올해 이제 물올이나 화오를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데 많아봐야 지금 3,000명인 건가? 그러니까 사실 영재학교 대비하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은 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영재학교 대비를 위해서 물올이나 화오를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요. 옛날에 비해서 영재학교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지다 보니까 그 영재학교는 여전히 대입 결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진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를 안 시키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맨날 제가 상담하는 거는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까요 말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해야 영재고로 가지 고민을 한다고 영재고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이러면은 곤란하고요. 빨리 이제 아이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많은 부담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성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 강사들은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되게 먹고 와요. 수학은 일주일에 그래도 규칙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해준 거 저도 숙제 언제 해요? 지난주에 배운 거 숙제 내주면은 학원 오기 전에 하잖아요. 그 중간에 다 잊어먹었으니까 숙제 못한다고 찡찡대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럼 때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왜 받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자꾸 하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숙제 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점수 좀 낮을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데 아이가 끝까지, 요즘에 아이들이 과학적 경험이 정말 없어요. 초등학교 때 과학적 경험도 너무 전무하고, 맨날 애들 게임만 하니까 아이들이 그 과학 현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들은 게 너무 없어요. 기초 지식이 너무 없거든요. 책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놀기라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익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이 잘 일어나서 애들이 과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들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교육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그런 거가 있거든요. 아까 물리 점수 보셨죠? 평균 점수. 3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올해 아니 그 물을 준비했다는 애들이잖아요. 물을 준비했다는 애들이 1년 동안 물리 공부했다는 애들이라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데 3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7.7이에요. 1년 공부했다는 애들. 그리고 수상은 뭐 11점 아까 얼마였죠? 5인가? 11.75인가? 요거 받으면 수상을 하는 거예요. 25%가 11.75. 그러니까 30점 만점. 그러니까 물리 성적이나 화학 성적 자체가 부모님들은 이제 막 90점, 100점 맞아야 만족스럽고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만 성취를 하고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물어를 준비한다는 것 결심한 자체도 훌륭한데 거기서 7.7 맞으면 평균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취도로 따지면 40점. 이 정도로 하는 게 종교.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막 맨날 90점 맞고 100점 맞고 이런 게 아이들 경력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저도 뭐 제 PR을 좀 해야 되니까 아까 최우수상 5명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물을 심화반 한 25명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최우수상인 거예요. 25명 중에. 그리고 상을 안 받은 애가 1명, 나머지는 다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견뎌내기만 하면 좋은 상들이 나오니까 아이들 꾸준히 시키시기만 하면 과학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수학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학원 블로그나 이런 거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제가 수학 교육에 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음 주 설명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마 김동관하고 영재관이 좀 같이 진행하는 게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창수 쪽으로 옛날에 FIT 원장님이셨고요. 우리 학원에 오셔서 이제 지금 유창수학 그 오빈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영재학교들이 꼭 경시가 아니더라도 약간 경시가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이 오빈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재고를 또는 경시 쪽으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보다 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 문자 받으시면 예약하셔서 주 설명회 때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들어오셔서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설명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현장 계시니까요. 질문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희 김요섭 선생님 시간도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는데요. 김요섭 선생님은 지금 개강이 확정됐죠? 네. 원장님? 김효수 선생님 오늘 못 오세요. 근데 개강은 거의 확정된 거죠? 예,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 오전 10시에서 1시에 이제 화학원을 지금 대기인원들이 많이 오셔서 김효수 선생님은 과거 출신이신데다가 자기가 본인이 이제 과학을 영재고반에서 잘 하고 그러시니까 특별히 아이들하고 젊은 선생님이어서 아이들하고 노력가 잘 맞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표 맞으시는 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과학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